암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아보도르 유명하신 분이죠. 대학의학부 졸업하여서 현재 니가타 대학원 의치학 종합연구과 교수로 국제 감염의학 강좌 면역학 동물학 분야로 있고, 미국 엘리베마 대학교 유학 중에 1980년 사람 NK세포 항원 또 CD57 이런 것에 대한 존재를, 흉선 외분화 T세포 존재를 발견하고 백혈구 지배 메커니즘을 최초로 해명했다. 대단한 연구를 했네요. 1996년에 아보토르 최초로 면역학에 대해서 유명하신 이 교수님의 책에 비해서 책은 얇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어려운 난해한 학적인 것보다도 핵심적인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2002년도에 스카피라이트 됐으니까 오래됐네요. 암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아부토로 이균, 묘옮김, 김태식, 강수 이렇게 됐는데 오래된, 그래서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해결할 방법들이 다 나왔으면서도 여러가지 세상 환경 속에서 막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바람해버리는 자외선, 배기가스, 담배, 식품 첨가물, 탄음식 등의 외인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부터 발암물질이 유전자에 작용하여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미뤄왔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암은 지나친 과로 마음의 깊은 고민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백혈구에 대해서 자율신경의 지배법칙으로 발암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지면 대처 방법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생활 패턴을 바꾸고 몸에 플러스가 되는 일을 계속하면 암의 자연 퇴축 빈도는 놀랄 만큼 높아집니다. 아보도르 이렇게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수의 그런 김태식, 안양병원 보건대체의학의 암연구소 소장 김태식, 암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5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WH의 정의를 보면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그렇죠. 암이란 병은 모두 이 모든 건강을 붕괴시킵니다. 또 에이즈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요즘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스만 하더라도 치료법이 없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의학이 접목하는 질환이 몇 프로나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60조에 달하는 세포는 매일 분열, 증식, 사멸하는데 원인자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음식, 흡연, 음주, 유전자, 방사선, 환경오염, 바이러스, 약물 등을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암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해서 1cm에서 1g만 되어도 수년 이상 된 것이며 이렇게 커져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요즘 과학에서 인정하는 것은 영과 정신과 신경계와 뇌분기계, 또 면역계, 몸이라는 이런 체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쿠다 미노루 선생의 자율신경 면역 방법과 에베나 다쿠 사부로 선생의 BAK 요법을 접하면서 향후 면역요법의 많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암 환자 여러분들에게 들을 것은 기껏해야 70, 80 인생에 참 웃으면서 뛰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25년간 현대 의학에 몸담았으며 96년 이후에 8년째 암에 관한 이런 호스피스 사역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급에서 암에 관한 보건대체학을 연구하는 현대의학 전공 의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겉으로 면역요법을 통해서 아보도르 교수의 어떤 그런 도움으로 희망차게 보내자 이런 뜻이네요. 책머리에 이제 나는 후쿠다 미노루 선생과 함께 자율신경 백혈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동 연구하면서 자율신경의 백혈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는 자율신경과 백혈구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난치병이라고 하는 암과 교원병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과 습진, 관절의 통증 이런 것을 확실히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암을 고치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일본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난하고 수명이 짧았던 55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교감신경이 심하게 긴장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식량 사정이 열악했고 중노동을 했으며 난방도 부실했던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의 생활에서는 교감신경의 긴장이 지속이 되어서 면역력에 떨어지게 되므로 암이 발생하면 암세포가 급속히 증식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 1965년 무렵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는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몸의 소모가 줄어들게 되자 암의 진행이 늦어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등 이렇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시 불행한 시대를 돌입한 것은 새로의 항암제의 사용이 확대된 것입니다. 항암제를 쓰면은 암 조정 극복에는 줄어드는데 이것이 현혹이 되어서 또다시 암 환자를 소모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암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탓도 있다. 다시 말해서 암은 그 사람의 심한 소모생활, 교감신경을 지속적인 긴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오늘날 소모생활은 옛날과 다르다. 이를테면 일에 얽매인 생활, 불규칙한 생활, 괴로운 마음의 고민, 소염 진통제의 장기간 사용, 신경항진화 서명제의 장기간 사용 등을 들 수가 있다. 옛날에 가라했던 시대와는 달리 이러한 생활 패턴은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의 방법으로 진행성 암의 치유율은 70% 정도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좀 겸손히 줄여서 하는 말이다. 공동 연구자인 후쿠다 선생은 치유율이 90% 정도라고 해도 좋다고 말한다. 그럼 왜 줄여서 말하냐 하면 이제까지 항암치료, 방사선, 외과 수술을 비교할 때 너무 높은 비율이라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낮춘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즉시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재점검하여 자기 자신의 면역력으로 암을 고치기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자율신경, 자 100%로 말하고 싶지만 90%로 말하겠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못된 치료, 이렇게 하면 암을 이길 수 있다, 면역력을 강화한다. 간단한 건데 말이야.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암은 불치병이 아니다 보자는 거죠. 암의 주범은 바로 스트레스다. 바로 스트레스, 교감신경을 너무나 확대시켜서 198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인의 사망 중심에 암이 곧 줄고 톱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후생 노동성의 총계에 의하면 앞으로 암으로 사망한 연간 295만 5,300명에 이른다. 같은 해에 아모리 시의 29만 7천 명이었는데 이는 한 해 동안에 현청 소재지 도시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암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말이 된다. 암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2015년 이후에는 연간 89만 명이 암에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는 암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암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스스로 암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은 이제까지 쓰이고 있는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수술 같은 것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강화하여 암을 자연 퇴축시킨다는 그 말이다.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암 전문가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암의 발생 원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라고 말하며 스트레스를 많은 발암 원인 중의 하나로 간주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부수적인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대응 방식 때문에 암이 난치병으로 인식이 되고 암 사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 그렇네요. 요컨대 스트레스가 주범임을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제거하도록 생활을 재평가 함으로써 암을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렇게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1장에서는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백혈구와 백혈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율신경과 백혈구는 관계가 밀접하여 자율신경이 균형 있게 기능할 때 백혈구의 기능도 활발하여 질병에 지지 않고 면역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렵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2장에서 무엇이 암을 일으키는지를 암은 스트레스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암 발생에 메커니즘을 자율신경과 면역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3장에서는 암을 치료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항암제, 방사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본다는 거죠. 4장에서는 암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디바이스를 중심적으로 소개를 하고, 5장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하여 암을 고치는 치료법이 2가지를 소개하겠다라고 했네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사고방식과 생활에 대한 연구는 나와 후쿠다 선생과의 공동 연구에서 태어난 후쿠다 아보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훌륭하신 분이 연합을 해서 좋은 책을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 기초가 되는 후쿠다 아보의 이론은 뭐냐? 예부터 병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병은 라는 말이 있듯이 스트레스가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사회를 하거나 실패한 사람들, 지진과 같은 어떤 재난에 피난 생활 이런 것들, 또 감염증에 잘 걸리거나 당뇨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암으로 쓰러지는 현상은 의사들도 종종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후쿠다 선생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질병을 유발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가 있었다. 나와 후쿠다 선생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무렵에 후쿠다 선생은 니케다 현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소화기 전문 외과 의사였고, 1991년 무렵부터 어떤 이상한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날씨가 좋은 날일수록 중수염 환자가 많이 생기는 이른바 맑은 날의 중수염 현상이었다. 중수염은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병인데, 맹장은 소장에서 대장에 이어진 부분으로 중수는 맹장의 끝에 나와 있는 통 모양의 기관이다. 이 중수에 생기는 염증을 중수염이라고 한다. 후쿠다 선생이 관찰한 바로는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도 중수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유독 겨울은 맑은 날에 판에 박은 듯이 환자가 찾아오는 것이다. 더욱이 하늘이 환하게 맑을수록 수술이 필요한 중증의 중수염 환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후쿠다 선생은 기압기를 설치해서 기상 관측을 하고 중수염과 기압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조사했는데, 나는 선생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우연히 의학 잡지 미크로스코피아와 같은 호에 기고한 것이 인연이 되어 중수염과 기압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중수염과 기압의 연구를 통해서 신체를 감염에서 지키는 백혈구가 내장의 작용을 조정하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후쿠다 아보 이론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이론에 대해서 1장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자율신경은 혈관과 심장, 소화기 등 내장의 작용을 조정하는 신경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낮에 활동하는 때나 운동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활동하고 작용하고 심장의 작용을 촉진하고 호흡을 빨라지게 하며 이렇게 밤에는 편안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교감신경은 과립구의 수와 작용을 지배하고 부교감신경은 림파구의 수와 작용을 지배한다. 따라서 교감신경이 우세할 때는 과립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는 림파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 있게 작용할 때는 과립구와 림파구의 수가 작용도 균형이 잡혀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유지가 된다. 자율신경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기 쉬워서 과로나 고민을 안고 있으면 주로 교감신경이 긴장을 강요당하게 된다.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지나치게 긴장하면 혈관이 크게 수축하고 결과로 몸 전체의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과립구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과립구는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한편 수명을 다하고 죽을 때의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재난을 가져온다.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강해서 점막을 손상시키고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활성산소의 문제가 교감신경에서는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낮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때는 항산화제를 열심히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특히 비타민 C라든가 이제 좋은 녹차, 카테킨, 카테킨을 밤에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옥타코사놀 또 활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섭취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위궤양, 장염, 난청, 당뇨병, 뇌혈관장애, 심장병, 자기면역질환 등 온갖 질병은 스트레스를 받은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과립구가 증가되고 이에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덧붙여서 설명하면 맑은 날에 충수형 염증이 심해지는 것은 고기압 아래에서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과립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대량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충수에 점막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흑구다하고 이러는 자율신경과 백혈구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우리는 왜 병에 걸리는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었다. 모든 병에 걸리는 스트레스와 또 교감신경의 긴장이 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교감신경의 긴장을 해소하면 병은 스스로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자율신경과 면역의 관계와 암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해보자. 그래서 자율신경과 면역의 작용을 먼저 이해를 하자. 자율신경과 면역에 대해서 암은 누구나 걸리고 누구나 낫는다. 암은 어깨 걸림과 치질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한다. 어깨 결림이나 치질이나 동일한 메커니즘이다. 암이라는 것은 자, 운동해서